5억 원보다 적게 계산이 되더라도 5억 원은 준다. 대신 더 많이 계산되면 많이 계산된 것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까만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상속공제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렇게 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기초공제하고 인적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공제는 무조건 이제 2억 원이 공제가 되는데 비거주자라고 해도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부동산이 있어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기초공제 2억 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공제는 이제 1인당 5천만 원 인원수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이라고 그랬는데 동거가족이라는 게 상속인이 아니지만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손자, 손녀가 있다. 이랬을 때는 이제 거기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9세까지 그 남은 연수에다가 1,000만 원씩을 곱해서 미성년자 공제는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 근데 배우자는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면서 이제 65세 이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은 상속인은 아니지만 동거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로자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애인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물론 장애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이제 장애 등급 또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같은 게 규정이 되어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기대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씩을 곱해서 장애인 공제를 계산하는 거고요. 일괄 공제하고의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기초공제가 2억이고 그 밖에 인적공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합친 금액 하고 일괄공제 5억하고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인적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냥 일괄공제 5억 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액수도 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기에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곱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는 제약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계산했더라도 배우자가 만약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뺀다는 겁니다.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으로 했는데 그게 20억이다. 근데 10년 이내에 받은 게 10억이 있다. 그러면 10억밖에는 공제를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최고는 30억까지 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중에서 실제 받은 금액, 법정 상속분 30억 원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공제를 해준다. 근데 이제 가장 작은 것하고 5억 원하고 비교해서 그게 5억 원이 안 돼도 5억 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5억 원은 받는 거고 5억 원보다 적게 계산이 되더라도 5억 원은 준다. 대신 더 많이 계산되면 많이 계산된 것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상속 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에게는 현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현금으로 법정 상속분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그 금액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세의 부담이 없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상속인들은 서로 연대 납세 의무자라 그러는데 배우자나 이제 자녀들은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세를 모두 내더라도 다른 상속인들한테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기가 법정 상속분으로 받은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세를 전부
전부 다 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 재산 전체가 규모가 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속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제 유일한 5억 원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자녀들이 아닌 손자한테 만약에 상속을 했다. 전혀 상속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손주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손주니까 30% 할증이 되고 5억 원에 관한 상속세가 9천만 원인데 거기에 30% 할증이 되면 또 2,700만 원 해서 결국 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1억 1,700만 원을 낼 수 있다.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오히려 30% 할증이 되고 만약에 손주가 미성년자고 그게 20억 원을 넘으면 40%까지도 할증이 된다. 요거는 이제 유일한 재산이 5억 원 정도의 아파트일 때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다른 상속 재산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 손주한테 준다고 하면 공제야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할증만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 최고의 유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